카펫의 종류에는 크게 롤 카펫, 러그, 그리고 카펫 타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카펫의 소재는 천연 소재로는 양모, 울, 사이잘, 코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합성 소재는 종류가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레이온, 아크릴,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천연 소재보다 합성 소재가 내오염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색의 발현 이런 것들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합성 소재가 주로 카펫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그렇다고 천연 소재가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천연 소재가 훨씬 고가의 라인이고, 합성 소재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우월한 게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싸고요. 그래서 합성 소재가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나일론이랑 폴리에스테르예요. 나일론이랑 폴리에스테르는 카펫뿐만 아니라 섬유 시장에서도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재료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카펫 시장에서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는 엄연하게 또 성질이 다르게 됩니다. 나일론은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마모가 덜 되고, 그리고 탄력성이 엄청 좋아요. 스타킹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잘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쿠션감도 좋고, 쿠션감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일론은 카펫에 사용되는 소재 중에 조금 고급 소재에 속합니다. 하지만 나일론이 폴리에스테르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는 내오염성이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폴리에스테르는 재질의 특성상 물을 밀어내는 습성이 있고, 나일론은 물을 흡수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오염성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반대로 폴리에스테르는 카펫 시장에서 나일론이 대부분 이제 점유를 하고 있던 시절에서 폴리에스테르가 등장하면서 나일론은 조금씩 빠지고, 지금은 폴리에스테르 카펫이 또 많이 시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폴리에스테르는 나일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시공을 할 수 있고, 내오염성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오염이 잘 안 되지만, 반대로 한번 심하게 배인 오염은 좀 빼기가 힘들어요. 폴리에스테르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탄력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나일론은 호텔 로비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많은 인구들이 밟아도 세척을 통해 가지고 금세 다시 그 죽었던 숨을 되살릴 수 있어요. 근데 폴리에스테르는 한번 죽으면 그 숨을 좀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계속 밟으면 밟을수록 딱딱하게 이제 바닥에 깔아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의 그 카펫의 재질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카펫 세척 방식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보닛 방식과 샴푸 방식이에요.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청소 사업하시는 분들은 샴푸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외국처럼 카펫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보닛 방식과 샴푸 방식이 거의 5대5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정이 청소에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각자의 공정이 가지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지금은 폼 방식과 드라이 방식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예요. 보닛 방식은 보닛 패드에 약품을 묻힌 다음에 카펫의 그 가장 최상층 표면층을 이렇게 여러 번 닦아내는 방식으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보닛 방식의 최대 장점은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펫을 세척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깨끗해지겠지만 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펫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이 많다 했잖아요. 많은 물을 만나게 됐을 때 수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력성을 많이 잃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래를 한 다음에 물을 꾹 짜지 않고 그냥 그거를 오랫동안 말리다 보면 빨래가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쪼그라든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카펫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카펫 타일이라고 한다면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됐을 때 물이 빨리 안 마른다면 그 타일 부분이 이렇게 들떠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고, 물이 마르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이에 물 냄새가 배일 수도 있어요. 카펫에 물이 마를 때까지 웬만하면 사람들이 발로 밟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젖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다 보면 또 2차 오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보닛은 물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서 세탁을 해야 되는 카펫 청소의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닛 청소는 습식으로 청소할 수 없는 환경, 혹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라든지 극장, 그리고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매일매일 자주자주 세척을 해줘야 될 때 보닛으로 세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닛의 가장 큰 단점은 카펫 안에 있는 이제 이물질들을 밖으로 빼내오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카펫 건식 청소기들이 되게 성능이 좋아져서 카펫 건식 작업을 먼저 하고 보닛 작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샴푸 방식보다 더 깨끗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보닛 방식을 잘 하지 못해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잘 하시는 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샴푸 방식인데요. 샴푸 방식은 세제와 물을 혼합해서 카펫의 일부를 뿌려주면서 전처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럭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익스트럭션 작업은 물을 카펫 안으로 때린 다음에 그 이물질들을 뽑아내면서 이제 바로바로 흡입을 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헹굼과 탈수를 동시에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을 샴푸 세척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샴푸 세척 방식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카펫은 이제 오염물들이 카펫 사이사이 팔 아래로 떨어져서 밑에 고이게 되는데, 표면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이던 카펫도 샴푸 방식의 세척을 잘못하다 보면 안에 있던 오염물을 오히려 위로 올려버려서 세척 전보다 세척 후가 더 더러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제대로 린스를 못하면요. 그리고 샴푸 방식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을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카펫이 수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펫 밑에 접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카펫 샴푸들이 대부분 다 조금 이렇게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찐득찐득하죠. 그를 제대로 린스하지 못하면 카펫이 되게 끈적끈적하게 남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함과 모래와 저희가 발로 밟는 것들이 또 모이게 되면 금세 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샴푸 방식은 이런 것들이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본입 방식이 맞다, 샴푸 방식이 맞다, 이것을 떠나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샴푸 방식을 할 것인지 본입 방식을 할 것인지 선택하셔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카펫 청소를 잘 하시는 분들을 좀 섭외해 가지고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얻고 촬영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섭외가 좀 잘 안 됐어요. 이제 업계에서 조금 그 카펫 청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워낙 일도 많고 바쁘셔가지고 저랑 시간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번 시간 내가지고 카펫 청소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